피어나지 못한 꽃. 가을은 늘 이별의 계절이었다. 낙엽이 지듯 사랑도 지고 철새가 떠나듯 사람도 떠난다. 준이는 서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이 길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뒤에 숨겨진 떨림을 준이는 알아챌 수 있었다. 그러게 벌써 가을이 끝나가나 봐. 준이는 주머니 속 손을 움켜쥐며 대답했다. 평범한 대화였다. 마치 이별을 앞둔 연인이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거리의 가로수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서 있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노랗고 붉게 물들어 있던 잎들은 이제 모두 땅으로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었다. 준이는 그 낙엽들이 자신과 서아의 사랑 같다고 생각했다. 한때는 아름답게 빛났지만 결국 떨어져 흩어지고 마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을 거리였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으면서도 서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준이야. 서아가 불쑥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응, 고마웠어. 정말로. 준이는 걸음을 멈췄다. 서아도 멈춰 섰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다. 서아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준이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나도 행복했어, 너랑. 거짓말이었다. 아니, 반만 거짓말이었다. 행복했던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만큼이나 아팠고 그 아픔은 결국 두 사람을 갉아먹었다. 서로를 너무 사랑했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견딜 수 없었기에 그들은 헤어지기로 했다.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다. 서아는 그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준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아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계단 앞에서 서아가 멈춰 섰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지내. 너도.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서아는 계단을 내려갔고 준이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철새가 하늘 저편으로 날아가듯 서아는 그의 삶에서 조용히 떠나갔다. 준이는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매 걸음마다 서아와의 추억이 발목을 붙잡았다. 이 거리에서 함께 걸었던 날들,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썼던 순간들, 손을 잡고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밤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이는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열면 그곳에는 서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우지 않으며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문을 열었다. 어둠이 그를 맞이했다. 준이는 불을 켜지 않은 채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소주병과 잔이 놓여 있었다. 어젯밤 서아와의 마지막 만남을 앞두고 혼자 마셨던 술이었다. 준이는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고 잔에 따랐다. 투명한 액체가 잔을 채웠다.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쓴맛이 지금의 기분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두 번째 잔을 따랐다. 마셨다.
세 번째 잔, 네 번째 잔. 잔을 들어 올리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잔을 마시려는 순간 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준이는 중얼거렸다.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다. 서하에게, 자신에게, 아니면 사라져버린 그들의 사랑에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준이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흔들렸다. 소리 내어 울었다. 이 어둠 속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보지 않으니까.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되니까. 사랑했어. 준이는 어둠을 향해 말했다. 정말 정말 사랑했어. 술잔을 내려놓으며 준이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하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3년 전 봄이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서하. 커피를 주문하다가 실수로 부딪혔고 그녀의 가방에서 책들이 쏟아졌다. 주륜이가 황급히 책을 주워주었고 서하는 민망한 듯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준이가 마지막 책을 건네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길을 막고 서 있었어요. 서하는 책을 받으며 준이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이었다. 서하의 눈을 마주친 순간 준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맑고 깊은 눈동자. 그 안에는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혹시 준이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꺼냈다.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사과의 의미로. 서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되었다. 커피 한 잔이 두 잔이 되었고 한 번의 만남이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졌다. 서하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였고 준이는 IT 회사의 개발자였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듬는 일을 해. 서하가 말했다. 작가들이 쓴 원고를 읽고 더 나은 이야기가 되도록 돕는 거지. 재밌겠네. 준이는 관심을 보였다. 나는 코드를 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둘 다 뭔가를 창조하는 일을 하는 셈이네. 서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 보면 그렇네. 우리 둘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다. 첫 키스는 여름의 시작, 한강 공원에서였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준이는 용기를 내어 서하의 손을 잡았다. 서하는 놀란 듯 준이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서하야. 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너를 좋아해. 서하의 눈이 촉촉이 젖었다. 나도.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입술을 맞췄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강물 소리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처음 1년은 행복했다. 아니, 행복 그 자체였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갔고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비 오는 날에는 서하의 원룸에서 함께 책을 읽었고 눈 오는 날에는 준이의 집에서 영화를 보며 붕어빵을 먹었다.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서하가 어느 날 준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작은 집에 살고 싶어. 마당이 있는 집. 거기에 나무도 심고
고양이도 키우고. 좋아. 준이는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해줄 수 있어. 정말? 서아가 일어나 앉으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정말. 그럼 평생 나만 사랑해줘. 준이는 서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건 약속할 수 있어. 평생 너만 사랑할게.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니, 지킬 수 없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다. 준이의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고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다. 서하의 출판사도 바쁜 시즌에 접어들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 서하가 전화로 물었다. 미안, 이번 주말도 야근이야. 준이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잘 모르겠어.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힘들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서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해. 고마워. 조금만 기다려줘. 이것만 끝나면 시간 많이 낼게. 하지만 그 조금은 점점 길어졌다. 프로젝트가 끝나자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서하 역시 바쁜 일정에 치여 살았다. 만남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서로 지친 상태에서 억지로 만나는 느낌이었다. 우리 요즘 너무 안 만나는 것 같지 않아? 서하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게.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바빴어. 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바빠. 그런데 서하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런데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부터였다. 서하는 말하지 못한 것들을 가슴속에 쌓기 시작했다. 보고 싶어라는 말, 외로워라는 말, 우리 괜찮은 거 맞지? 라는 물음. 모두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다. 준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하에게 자신의 불안을 말하지 못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서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는 불안감. 균열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준이가 서하의 생일을 깜빡한 날이었다. 준이야, 오늘 저녁 시간 돼. 서하가 오전에 문자를 보냈다. 왜? 무슨 일 있어? 준이는 회의 중간에 급하게 답장했다. 아니, 그냥. 괜찮아. 바쁘면 다음에 봐. 준이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밀려드는 업무에 치여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는 깨달았다. 오늘이 서하의 생일이라는 것을. 급히 전화를 걸었다. 서하는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준이는 집으로 달려갔다. 서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서하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미안해. 준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깜빡했어. 알아. 서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케이크라도 사올게. 지금 편의점 갔어. 됐어. 서하가 준이의 말을 끊었다. 이미 12시 넘었어. 생일 끝났어. 서하야, 들어와. 서하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준이는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다. 거실 탁자 위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초는 이미 녹아내려 있었다.
혼자 불었어. 서하가 말했다. 소원도 빌었어. 무슨 소원 빌었어? 준이가 물었다. 서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소원은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준이야. 서하가 입을 열었다. 응, 우리 괜찮은 거 맞지? 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모르겠어. 준이는 솔직하게 말했다. 요즘 나도 잘 모르겠어.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 후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만날 때마다 어색했고 대화는 겉돌았다. 예전처럼 편하게 웃을 수 없었다. 요즘 일은 어때? 서하가 물었다. 바빠. 너는? 나도 바빠. 그렇구나.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말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날씨 좋네. 준이가 어색하게 말했다. 응. 또 침묵. 이런 만남이 몇 번 반복되자 두 사람은 점점 만나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다. 핑계는 많았다. 일이 바쁘다, 피곤하다, 몸이 안 좋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만나면 아팠다. 예전에 행복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지금의 어색한 관계가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우리 잠깐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서하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다. 시간. 응. 서로 생각할 시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는 시간. 준이는 알았다. 이것이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래. 그러자 한 달이 지났다. 두 사람은 연락하지 않았다. 준이는 매일 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서하에게 전화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 서하도 마찬가지였다. 한 달 후 서하가 먼저 연락했다. 만날 수 있어? 응. 어디서?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 그들은 3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준이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서하는 야위어 있었다. 어떻게 지냈어? 준이가 물었다. 그냥. 너는? 나도 그냥. 서하는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준이야. 서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응.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준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왜? 준이는 물었다.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요즘 행복하지 않잖아. 서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날 때마다 서로 불편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 아직 사랑해. 준이가 말했다. 나도. 서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아직 사랑해. 그런데 그게 문제야. 사랑하는데 행복하지 않아. 사랑하는데 자꾸 상처받아. 준이는 서하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서하는 손을 빼었다. 미안해. 서하가 말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조금만 더 해보자. 준이가 애원했다. 내가 더 노력할게. 시간도 더 낼게. 안 돼.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왔어. 서하가 떠난 후 준이는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회사에 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저 집안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친구 민수가 찾아왔다. 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연락 왔어. 서하랑 헤어졌어. 준이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뭐, 언제? 며칠 전. 민수는 한숨을 쉬며 준이 옆에 앉았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응. 야, 일어나. 씻고 밥 먹어. 이러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안 달라져. 준이가 말했다. 뭘 해도 안 달라져. 그래도 살아야지. 준이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살아야지. 그래, 살아야지. 민수의 도움으로 준이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회사에 복귀했고 친구들을 만났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서하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서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출판사 동료 지영이 그녀의 상태를 눈치챘다. 서하야, 요즘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서하는 웃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헤어졌어.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언니. 서하가 흐느꼈다. 나 너무 힘들어. 매일 밤 후회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더 참을걸. 조금만 더 기다릴걸. 지영은 서하를 안아주었다. 울어. 실컷 울어. 서하는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을 쏟아냈다. 며칠 후 서하는 혼자 밤하늘을 보러 나갔다. 준이와 자주 갔던 한강 공원이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예전에 준이와 함께 이 별들을 보며 꿈을 이야기했던 때가 떠올랐다. 저 별 봐. 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게 카시오페이아 자리야. 어떻게 알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저 별은 왕비의 별자리래. 아름답지만 교만해서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슬픈 이야기네. 그치? 그래도 저렇게 빛나잖아. 벌을 받았어도 여전히 아름다워. 그때 서하는 생각했다. 우리의 사랑도 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거라고. 하지만 별도 언젠가는 빛을 잃는다는 것을 그녀는 몰랐다. 준이야. 서하는 밤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 서하는 옷깃을 여미며 일어섰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서하는 핸드폰을 꺼냈다. 준이의 번호가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다. 전화를 걸까? 아니면 문자라도?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제시도 비계 속다. 이제 끝이야. 서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가슴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매일 밤 준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6개월이 흘렀다. 준이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서하를 잇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문득문득 그녀가 생각났다. 비가 오는 날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가 들릴 때, 가을이 왔을 때 민수가 소개팅을 제안했다. 야, 이제 좀 새로운 사람 만나봐. 계속 이러고 살 거야?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1년? 2년? 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 번만 만나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밥 한 번 먹는다는 생각으로. 결국 준이는 소개팅에 나갔다. 상대방은 괜찮은 사람이었다. 밝고 유쾌했다. 하지만 준이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자꾸 서하와 비교하게 되었다. 서하는 이럴 때 이렇게 웃었는데, 서하는 이런 음식을 좋아했는데. 죄송합니다. 준이는 정직하게 말했다.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상대방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서하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친구들이 새로운 만남을 권했지만 거절했다. 아직 준이가 마음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서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지 못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준이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서하는 서점에 갔다. 새로 나온 소설을 구경하던 중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다시 사랑으로 오지 말자였다. 서하는 그 책을 집어 들고 비표지를 읽었다. 사랑했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 그들은 서로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서로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서하의 손이 떨렸다. 이건 마치 자신과 준이의 이야기 같았다. 책을 샀다. 집에 돌아와 단숨에 읽었다. 책 속의 주인공들은 결국 만나지 못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가끔 상대방을 떠올렸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은 같은 하늘을 보며 생각한다.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자. 서하는 책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구나. 그날 밤 서하는 일기를 썼다. 준이야, 나는 오늘도 너를 생각했어. 아마 내일도 모레도 생각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너에게 연락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그만큼 아팠어.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었어.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 만나지 말자. 사랑으로 만나지 말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가자. 그게 우리 둘 다에게 더 나은 거야.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그 사랑은 진짜였어.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게. 너도 행복해. 나보다 더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안녕, 준이야. 안녕. 같은 시각 준이도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하야. 준이는 중얼거렸다. 너 잘 지내고 있어. 행복해. 나는 아직도 너를 잊지 못했어. 매일 내 생각을 해.
거리에서 너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뛰어. 하지만 돌아서면 내가 아니야.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를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더 시간을 내서 함께 있어야 했는데. 후회가 많아.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아. 우리 다음 생에는 만나지 말자. 이렇게 아픈 사랑이라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아.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게.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게. 안녕, 서아야.